안녕하세요. 인생곡입니다. 부모가 하나의 중요한 직업이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하지만 이 직업의 적성검사나 자격시험은 물론 없습니다. 부모의 자격은 아무나 다 되어서는 안 되지만 사실 부모는 누구나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원했던 원하지 않았던 아이가 생기면서 부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머리 염색 안 하세요? 머리가 완전 백발인데요? 내 머리가 하얀 머리라서 그런지 사모님 머리가 어색하고 그렇지는 않아요. 멋있어 보입니다. 내가 여기 한번 오려고 해도 시간이 통 안 나서 오늘은 반차 내고 왔다. 같은 단지에 있는데 그렇게 시간이 안 났어요?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이 내가 있는데 한 5년? 5년 동안이나 우리 못 봤어요, 우리가? 우리 집 팔아야 되겠다. 왜요? 아들 며느리하고 사니까 불편해서 그래요? 아니다. 팔고 넓은 평수로 옮기려고. 그때 처음부터 사장 말을 들어야 되는데 나 60이 넘었는데도 오빠 무서워서 그때 작은 집을 샀다 이가. 아이고 손자도 생기고 하니까 집이 좁다. 돈 한 푼 보태주지도 않는 친정 오빠가 또 나타나서 난리치면 어떡해. 그때 5년 전 난 너무 무서웠거든. 아이고 무서워라. 나도 지금 그 생각하면 나 지금도 무서워. 이제 내 옆에 든든한 아들이 있다. 괜찮을 기다. 5년 전 이 사모님이 집을 구매할 때 사무실이 난장판이 되었습니다. 능력도 없는 사람 상대로 장사 그따위로 하지 말라며 오빠라는 사람이 횡포를 부렸거든요. 아이고 사장님 정말 미안해요. 우리 오빠가 내가 혼자 산다고 저리 걱정이 돼서 저러는 거라요. 그러니까 이해 좀 해주이소. 일하다 보면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죠. 이분에게는 아들 셋이 있는데 남편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사치로 온몸이 저려 있는 막내 아들만 제외하고 아들 둘은 사회생활을 하면서 집에 발걸음을 딱 끊었다고 합니다. 들은 말 그대로 하면 자식 새끼가 부모를 버렸다고 했죠. 참 철없다. 부모 돌아가시고 후회를 얼마나 하려고. 그렇죠 사모님. 사모님은 아들이 왜 부모를 버렸다고 생각해요? 우리 죽은 남편이 1000번이고 100번이고 잘못했지. 술만 먹으면 사람이 미친 사람으로 변하는 짐승이라요. 나한테는 욕을 하든 폭력을 쓰든 난 아무 상관이 없는데 자식들에게까지 욕하고 던지고 하니까 어느 자식이 가만히 있겠노? 아빠라는 사람이 언제 화를 내고 언제 또 욕을 할지 모르고 숨죽이고 사는 게 사람 사는 집은 아니었지. 아빠가 그렇다고 엄마까지 인연 끊고 살 필요 있어요? 내가 자식들 마음도 몰라주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좀 했다행겨.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밥 먹고 공부했는 놈들이 술 먹고 횡포 부린다고 네 아버지가 아니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자식놈이 어떻게 부모 자식 간 연을 끊는다고 말을 할 수 있노? 나도 키워준 언애도 모르고 변망덕한 자식놈 새끼 보기 싫다고 다시는 연락하지 말고 살자고 했지. 나도 그때는 미쳤는 것 같아. 그때는 아들도 집에 들어오며 무슨 일이 벌어질까 두려움으로 항상 벌벌 떨었는데 우울증 약도 먹었는데 내가 그걸 다 무시하고 자식이면 부모에게 그럴 수 없다고만 그러면 안 된다라고만 자꾸 말했다 이가. 내가 부모라고 아들 잡는 소리만 하고 살았지. 부모 떠나면 편하게 살 수 있을까 하는 마음에 집 떠난 아들은 집 나가고 얼마 못 가서 세상을 떠났다. 내가 자식을 잡아먹은 엄마다 카이. 그럼 남편도 돌아가셨고 아들 하나는 가슴에 묻고 아들 둘이 남았네요. 이제 사모님도 잘 살면 돼요. 집 나간 아들이 연락 안 오면 잘 살고 있다는 겁니다. 무소식이 희소식입니다. 덜컥 연락 와서 잘못되었다는 소식은 한 번이면 됩니다. 사모님, 제 친구 중에 부모하고 21살 때부터 인연을 끊고 사는 친구가 있어요. 친구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처음으로 왔는데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더라고요.
그 친구는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친구도 형제도 이웃도 다 필요 없다. 세상에는 엄마 아빠 말고는 아무도 너를 진심으로 위하고 사랑해주는 사람이 없다라는 말입니다. 저 사람이 정말 아빠가 맞아? 어떻게 자식에게 저렇게 모진 말도 하고 욕도 하고 폭력을 행사하고 부모? 아니, 사람이 저런 사람도 있어? 우리는 그때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 저런 사람도 있구나. 저런 아빠도 있구나라고 우린 정말 놀랬거든요. 저는 아직 친구가 집 나갈 때 그 모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큰 가방 2개를 엄마가 들고 하루에 3번 있는 버스를 타기 위해 두 모녀가 앞서 걸어가고 있었거든요. 친구도 엄마도 한마디 말도 하지 않고 걷기만 했습니다. 그러다 버스가 멈췄었을 때 그 친구 엄마는 엄마 걱정하지 말고 그렇게 살아래. 절대 뒤돌아보지도 말거래. 니만 잘 살면 엄마는 된다. 절대로 이쪽으로 돌아보지 말고 살아야 된대. 어디 있든 네 마음 편하게 살면 된대. 알았지? 알았지 내 딸아? 알았지? 부모는 무조건적으로 자기 자신보다 자식을 사랑한다는 말도 전 가끔은 의심이 든답니다. 대부분 부모들은 그렇겠지만 전 우리 아버님을 보면서 모두가 그런 것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식보다 자신이 먼저인 사람들도 세상에는 많이 있습니다. 아마 사모님 남편도 자신이 힘들고 고된 모든 것이 사모님과 자식 때문이라고 평소 말한 것처럼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나 봅니다. 부모와 자식이 상극인 사람들도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무늬만 부모 자식인 사람도 있고 지금 이 시간에도 이별을 준비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부모라서 자식이라서 무조건 참고 살아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인생고객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나요? 그때 결혼한 아들하고 지금도 같이 살죠? 요즘도 월급 받으면 차 바꾸고 명품 가방 사고 그래요? 누가 사람 안 바뀐다고 했노? 그 말 다 거짓말이더라. 우리 아들 보면 아이고 이 아가 옛날에 그 아들 맞나. 나도 갑자기 어떤 데는 깜짝깜짝 놀란다. 큰아들 죽고 남편은 맨날 술 마시고 일도 하러 가지도 않고 막내가 퇴근해가 오며 니도 나가서 죽지 왜 집구석에 들어왔냐고 소리 지르고 욕을 해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 욕을 다 듣고 있더라. 남편이 자기 한 짓은 생각지도 안 하고 나보고 자식 잡아먹은 년이라고 발길질하면 나를 안고 내 대신 때리면 때리는 대로 맞고 피멍이 들어도 엄마 가만히 있어. 엄마 가만히 있어. 아빠 조금만 있으면 진정될 거야. 엄마 가만히 있어. 우리는 그렇게 셋이 바닥에 뒹굴면서 내일은 아무 일 없기를 바라면서 하루를 그렇게 살았다 아이가. 그러다 남편이 자다가 심장마비로 죽었는데 그래도 살썩고 살았다고 눈물이 나더라. 남편 장례식 마치고 막내에게 엄마가 돈이 없지만 엄마 사는 전세금 빼서 작은 집 하나 장만해 줄 테니까 나가서 살아라고 했는데 내가 나갈 마음이 있었으면 형처럼 벌써 나갔지. 아빠 살았을 때는 엄마 잘못될까 봐 못 나갔지만 이제는 혼자 된 우리 최 여사님 걱정돼서 내가 어떻게 나가서 사노? 미우나 고은아 아빠가 벌어온 돈으로 네 서른 것도 보태주었는데 이제는 엄마도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벌러 가야 된다. 이제 니인데 보태줄 돈도 없고 네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데 어쩔래 이제는. 별 걱정을 다 한다 우리 최 여사님. 이제 우리 최 여사님은 내가 책임질 거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리고 마음이 좀 안정될 때까지 좀 쉬어라. 그동안 고생했다 아이가. 우리 엄마 쉬어도 된다. 아들이 제일 먼저 한 것은 외제차 2대를 처분하고 국산 중고차를 구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지고 있던 명품 가방이며 팔찌, 목걸이도 모두 처분하고 엄마 우리 이 집 전세금 빼고 차 팔는 돈하고 보태서 집 사서 이사 갑시다. 엄마도 엄마 이름으로 된 집에 한 번은 살아봐야죠.
5년 전 자신들이 원하는 30평대는 외삼촌의 지나친 걱정으로 포기하고 20평대 후반의 집을 아들은 엄마 명의로 구입을 했죠. 벌써 5년이 지났습니다. 화려한 외제차만큼 번쩍번쩍 좀 요란스러운 여자친구를 데리고 와서 결혼하면 엄마랑 같이 우리 셋이 잘 살자라고 아들은 말을 했지만 사모님은 어디 가서 저런 얄궂은 아이를 데리고 왔어? 쟤하고 결혼하면은 저 살림이나 살겠나? 아이고, 내가 니를 믿었는 게 잘못인가 보다 하고 가슴을 쳤다고 합니다. 인생은 누구를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사는 것도 아닙니다. 삶은 내가 만들어 가야 하는 겁니다. 막내 아들 결혼할 때 예식장에 갔습니다. 주례 대신 사모님께서 아들에게 보내는 편지를 직접 읽어서 예식장이 눈물바다가 되었죠. 아들 비나, 엄마는 아직도 너에게 사랑하는 아들 비나라고 말하지 않고 있구나. 난 네가 생겼다는 것을 알고 3일을 혼자서 울었단다. 너도 엄마의 굴곡진 인생을 보고 자랐으니까 이제는 엄마를 조금은 이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엄마는 뱃속에 네가 움직일 때마다 소름 끼치게 싫었단다. 넌 형들과 다르게 삭삭하고 다정한 아이였지만 엄마는 그거조차 네 아빠를 닮았는 것 같아 싫었단다. 아빠에게 맞은 내 터진 입술에다 네 입술을 갖다 대며 호하며 낳는다는 어린 너를 벌레 보듯 밀어내는 엄마를 끝까지 지켜줘서 고맙고 살아줘서 고맙고 웃게 해줘서 고맙고 늦었지만 네 엄마라서 고맙단다. 엄마가 너에게 지은 죄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그런 시간이 나에게 있을지 모르겠구나. 며느리 언영아, 결혼 축하한다. 처음 언영이가 집에 왔을 때 반겨주지 못한 것은 내가 너무 잘못했다. 키울 때는 따뜻한 눈길 한 번 주지 않은 엄마 주제에 꼴에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했던 모양이다. 언영아, 내 아들 빈이 잘 부탁한다. 못난 부모 만나서 상처가 많은 아이란다. 밝고 명랑한 너에게 우리 아들 빈이 부탁해도 되겠니? 함께 살자고 해줘서 고맙다. 살아가는 동안에 엄마 때문에 속상하는 일은 없도록 노력하마. 사랑한다 내 아들, 내 며느리. 함께 살아온 동안에도 너무 잘하는 아들 부부를 보면서 때로는 죄책감으로 때로는 감사하는 마음에서 눈이 퉁퉁 부어오르도록 울었던 날이 많았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는 여러 가지 기쁨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가장 빛나는 기쁨은 가정의 웃음소리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의 기쁨은 자식을 보는 부모들의 즐거움인데 이 두 가지의 기쁨은 사람들에게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 합니다. 부모와 인연을 끊고 살아서 자신이 편하다면 그렇게 살아야죠. 지금 또 많은 사람들은 부모, 자식, 가족과의 불편한 관계로 인연을 끊을까 고민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인연을 끊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 전에 과연 난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봤을까? 내 생각만으로 상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지는 않았을까? 한 걸음 뒤로 물러서서 바라보고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인생고기에서는 우리 주변의 부모 자식 간 갈등으로 인연을 끊고 살아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